BT입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쳤던 이 3월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예요. 3학년 이거 21번이랑 옆에 있는 23번이랑 둘 다 3점짜리 나왔던데, 그러니까 초반에, 뒤쪽에 아니고 이 극초반에, 듣기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문제, 뒤에 독해 문제 푸는 극초반에 이렇게 3점짜리들 깔아놓은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멘탈 나갈 애들은 멘탈 나가라. 여기서 진짜 어려운 거에서 멘탈이 나가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뒤에 뭐 빈칸 추론이니, 뭐 함축적 의미니, 아니면 뭐 빈칸, 그 순서 맞춘, 글 순서 맞추는 거니, 이런 것들은 더 어떻게 푸냐고. 그건 또 어려워서 더 많이 틀릴 텐데, 뭐, 이게 어려운데 그건 또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해서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을 보면 멘탈이 탈탈 틀려서 정말 성적이 형편없이 나오겠죠. 자, 보면 어쨌든 또 많이 말았네. Science and Philosophy. 이런 과학과 철학의 유니티, 이런 합친 거, 뭐, 통일성, 뭐, 이렇게 보겠죠. 합쳐놓은 거, 통일성이 그것도 어떤 의미로? In all the classical sense. 오래된 어떤 고전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어떤 과학과 철학의 유니티, 통일성은 아마 was best described. 비동사의 과거분사에서 수동태로 가장 잘 묘사가 되어져 있다. 뭐에서? By the famous tree of Descartes. 이거 뭐 우리 보통 데카르트라 하잖아. 데카르트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무에서 가장 잘 묘사가 되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무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The roots of this tree. 이 나무, 뭐 데카르트의 이 나무의 뿌리는 roots, 이게 주어겠죠. 뿌리가 correspond, 뭐랑 일치한다는 거야. correspond가 상응하다, 뭐 일치하다 이런 소리죠. 뿌리는 뭐랑 일치해? metaphysics, 뭐 형이상학이라는 소리예요. 형이상학적인 거랑 일치한다. 이게 형이상학, metaphysics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뒤에 갈로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 The intelligible principle. intelligible이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럼 뭔가 이해할 수 있는 principle, 원칙들.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인 어떤 metaphysics에 해당하는 거고, 그 나무의 트렁크는, 그 나무의 몸통은 뭐 physics, 물리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건 또 어떤 건데? statement가 왜 보통 진술, 설명, 이런 진술, 어떤 언급, 뭐 성명 이런 것이 있죠. 진술, 뭐에 대한 intermediate generality. 그냥 중급 수준의, 아주 어렵거나 그런 고급 이런 게 중급 수준의 generality, 일반적인 것들, 일반성. 그러니까 어떤 중급 수준의 그냥 누구나 어느 정도 좀 알만한 그런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진술, 뭐 어떤 말, 이런 것들이 그 나무의 트렁크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나무의 branch and fruit, 이런 가지나 과일은 또 어디에 해당된다고? What we would call applied science.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에서 뭐만 하는 것, 관계대명사. 우리가 applied science, 이런 말은 응용과학이라는 소리잖아. apply가 적용시키다, 응용시키다 하는.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 즉, 이 데카르트의 그 나무에 따르면 그 나무의 뿌리는 결국은 어떤 이해할 만한 원리 원칙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고, 나무의 몸통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중급 수준의 어떤 일반성에 어떤 일반적인 것들에 관한 글들에 해당하는 거고, 또 그 나무의 가지랑 과일은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 이런 말도 여기서까지는 봐도, 뭔 소리야. 대충은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 아리송송하고, 그렇죠. 이런 것 정확하게 이해돼서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으면은 좋겠지만, 이런 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뭐,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도 이런 거 뭘 보면 뭔 소리야. 이러면서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걸, 뭐, 얼마나 쉽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흔히 해서 척하는 거지. 지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지. 이 데카르트가 regard whole system, 그 전체 시스템, 뭐, 과학과 필라스피, 철학의 그 전체 시스템을 다 regard,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거란가. 마치 뭐처럼. As we today regard science로, 우리가 오늘날 그 과학 하나만 여기는 것처럼, 고려하는 것처럼, 데카르트는 과학과 철학 그 전체 시스템을 다 regard, 간주하고 고려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이렇게 세미콜론 쳐서 부가해서 설명해놨죠. 즉 데카르트는 어떻게 느꼈다는가? 대접속사야. The metaphysical principle, 그런 형이상학적인 원칙들,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그런 어떤 원칙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에서 정당화된다고 or justify에서 이렇게 또 수동태로 써서 궁극적으로는 ultimately 궁극적으로 그 원리 원칙이 궁극적으로 뭐에서 정당화된다고 by their fruit 그 열매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 열매에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원칙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느꼈다는 거. Not merely by their self-evidence. 그 원리 원칙의 그런 자명함. self-evidence라는 건 분명함, 자명함 이런 소리요. 그 원칙이 분명하다고, 자명하다고 그냥 그렇게 뭐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원칙들이 뭔가 이렇게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그런 어떤 과학이 적용돼서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그런 원칙들이 정당화된다고. 그렇게 이 사람은 느꼈다는 거. 우리는 근데 지금 과학은 과학, 그리고 뭐 철학은 철학,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생각하겠지만. What we today call applied science. 여기까지 관계되면서 w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이 문장의 주어겠죠. 우리가 오늘날 applied science,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원에서 여기까지 전체가 다 주고 이 전체를 다 3층 단수 취급하죠. 뭐 이건 시제가 과거니까 상관없다만 consist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죠. 뭐 그에게는 for him에서 이거는 데카르트에게는 뭘 구성되어 있어? Not only A 보돌소 B에서 A뿐만 아니라 뭐 B 또한 이렇게 해서 뭐 not only in mechanics 역학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medicine 의학이나 ethics 윤리학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게 다 consist 구성되어 있다 즉 존재를 한다는 거 이 사람한테는 이 데카르트한테는 the difficulty 그러면 어려움이라는 건 뭔데? 대접속사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Cartesian 밑에 보니까 뭐 데카르트라고 되어 있죠. 데카르트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science philosophy 이런 어떤 과학 철학의 그런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면 from the general principle 데카르트랑 어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과 철학의 그런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면 no result 어떤 결과물도 이게 주어져 could be derived derive가 뭐 이끌어내다 뭐 도출해내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어떤 결과도 could be derived 도출될 수 없다 이끌어내어질 수 없다는 거. 어떤 결과 이게 지금 위치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게 no result 이게 선행사고 그래서 원래는 no result 어떤 결과 which or precisely 정확하게 agreement 일치하는 그것도 관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은 이끌어내질 수 없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점이란 거죠. 이런 데카르트랑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어떤 과학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보면 어떤 결과, 즉 이렇게 이 관찰하고 정확하게 agreement, 일치하는 precisely가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런 소리죠. 관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결과는 could be, 어떤 결과도 could be derived, 도출될 수 없다는 거. 즉 이끌어내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seem to be intelligible. 근데도 이런 원칙들이 언뜻 보면은 뭐 seem이 뭐뭐해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는 소리죠. 이런 원칙들이 intelligible, 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plausible하다. plausible 이런 단어도 잘 나와요. 그럴듯한이라는 소리 밑에도 있죠. 문제는 근데 이 두 사람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의 어떤 과학과 철학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통해서 보면 어떤 결과물도 즉 관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결과물도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랑 이 과학을 둘 다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이 데카르트랑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면 즉 관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결과물도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언뜻 보면 이런 원칙이 되게 intelligible하고 이해도 되고 또 plausible 그렇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무가 어떻게 보면 was cut 잘린 거란 거죠. 수동태로 중간에서 잘린 거다. For the derivation of technical result 그런 어떤 이 기술적인 결과물들의 도출, derivation 그런 걸 이끌어내는 거 도출을 위해서는 it was necessary 이 가주어겠죠. 뭐가 필요했다고 to start from 뭐 principle, physical principle 물리적인 그런 어떤 원칙들 몸통에 해당하는 그런 물리적인 원칙 그러니까 어떤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원칙이 아니고 몸통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원칙 아까 전에 위에 보면
뭐 뿌리에 있는 그냥 어떤 이해할 만한 그런 원칙이 아니고 몸통에 있는 intermediate generality, 일반적인 어떤 뭐 중급의 일반성에 해당되는 중급의 어떤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원칙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그냥 아주 어려운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물리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몸통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런 기술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그러면. Science in the new sense.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의미에서의 어떤 과학이란, 이게 주어겠죠? 뭐라고? 투부정사 보호로 써서 to think. 뭐라고 생각하는가? Only how the fruit would develop. 즉, 그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 뭐로부터? From the trunk. 몸통으로부터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걸 생각하는 거라는 거. 새로운 의미의 과학은. 뭐가 아니라, 뭐 없이 참. without regard가 뭐 고려, 물론 뭐 그 말고도 뭐 나중에 감사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그 뿌리에 대한 고려 없이, 즉 뿌리에 대한 고려 없이 몸통에서 그 과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의 과학이다. 지금 뒤에 마지막에 나온 이 말이 제일 그래도 제일 확실하게 이해도 되고, 아, 전체 내용이 무슨 소리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죠. 결국은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의 과학은 몸통에 대한 리가드 없이, 고려 없이, 뿌리에 대한, 루트에 대한 고려 없이, 과일이 몸통에서, 프루트 과일이 트렁크 몸통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생각하는 것만 따진다고.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the tree was cut in the middle. 나무가, 그 데카르트의 그 나무가 was cut in the middle. 중간이 잘려있는 거다라는 말은, 이 말은 뭔 소리일까? 과학이 detached itself from philosophical foundation. 과학이 그런 철학적인 파운데이션, 어떤 이 근본, 기본, 또 철학적인 근본으로부터 자신을 디태치가 떼다, 벗어나다는 거죠. 결국 과학이 철학적인 근본에서 디태치해서 벗어나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동사 shift 어디로 옮겨갔다고, to가 전사죠. deriving outcomes, 뭐 based on에서 이게 지금 뭐를 근거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이 원칙들, 물리적인 프린시플이라는 원칙들을 근거로 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걸로 옮겨갔다. 이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과학이 예전에 어떤 뭐 철학적인 근본을 가지고 있었던 과학이 철학적인 근본, 예전에는 뭐 아까 데카르트는 철학과 과학을 같이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마치 우리가 지금 과학 하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중간이 잘렸다는 말은 결국은 과학이 이런 철학적인 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물리적인 원칙만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는 상태로 옮겨갔다는 거죠. 메타피직스,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 priority가 우선순위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됐다. 왜? As a practical result, 그런 실용적인 결과,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결과들이 took precedence of, 뭘 앞서다라는 소리야, 앞서다. 우선시되다 이런 소리야. precedence가 막 우선시 뭐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결과가 intelligible theory,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이론을 앞서기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결과가 이론을 앞서기 때문에 metaphysics,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가장 priority, 우선순위다. 이건 조금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이런 intelligible theory에 해당되는 거죠. 오히려 저런 practical result가 아니고 조금 말이 바뀐 거죠. result consistent. result 어떤 결과? 여기 뭐 주격한다는 비동사 생략돼서 consistent한, 일관적인. 뭐랑 일관적인? with observation, 즉 관찰하고 일관적인 결과들, 즉 관찰하고 어떤 동일한,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결과들이 were the most priority, 최고의 어떤 우선순위였다. 어디에? 이런 데카르트의 science philosophy, 이 과학과 철학에서 최고의 utmost한 priority, 우선순위였다. 뭔가 이렇게 관찰이랑 일관된 결과물. 아까 전에 이 사람 데카르트나 아니면 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과 철학의 그런 어떤 시스템 내에서는 아까 저기 나왔잖아. 어떤 결과도 뭐 could be derived. 어떤 결과? 이렇게 관찰하고 agreement, 그것도 preciselly하게 관찰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결과물도 could be derived. 이렇게 도출될 수 없다고. 그렇게 저기 저 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 3번에 이런 관찰하고 consistent 일관적인 결과가 이 데카르트의 과학과 철학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런 말 어려운가. 그래서 applied science応用과학이 moved 옮겨갔다. 어디로? toward being reliant 좀 덜 의존하는 걸로. 어디에? both metaphysical and physical principles 이런 형이상학적인 원칙 그리고 또 물리적인 원칙 그런 거 둘 다에 덜 의존하는 걸로 방향을 옮겨갔다. 응용과학이. 뭐 원칙 그래도 아까 전에 중간에 보면 물리적인 원칙에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물리적인 원칙은 의존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둘 다라는 게 틀렸겠죠. 저는 형이상학적인 원칙은 좀 의존을 덜 하게 되지만 물리적인 원칙은 의존한다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사이언스 과학이 de-emphasize 한다. emphasize 강조하다고 de-emphasize 이제 강조를 덜 한다. 뭐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뭐를? ethical 윤리적인 consideration 고려사항. 이 과학의 윤리적인 고려사항들을 de-emphasize 한다.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다. de-emphasize 한다. 뭐 덜 강조한다. 뭐를 선호해서 in favor of raw observation. 그 관찰. 그것도 또 raw observation이니까 어떤 순수한 가공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순수한 그런 관찰을 더 선호해서 뭔가 어떤 윤리적인 그런 consideration 고려사항들은 이제 덜 강조한다. 과학의 윤리적인 고려사항들을 덜 강조한다. 그런 말은 왜 아예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기 나무가 중간이 잘렸다 이 말. 데카르트의 나무가 was cut in the middle. 이 말이 결국은 거기 가지, 그 뿌리, 몸통, 뭐 열매 이렇게 따지면 그 뿌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런 원칙들. 아까 저기 보면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원칙들. The intelligible principle. 뭐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만 가능한 metaphysics,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몸통부터 그러니까 어떤 중급 정도의 generality, 일반성을 다룬 그런 글, 그런 어떤 내용,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학이 적용이 돼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에 이런 philosophical foundation, 어떤 철학적인 근본으로부터 과학이 detached, 떨어져 나가서 뭔가 어떤 물리적인 원칙들을 기반으로 한 결과를 도출하는 걸로 옮겨갔다는 이 말이 결국은 그 나무가 was cut in the middle. 중간이 잘렸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진짜 생각, 고민 많이 해봐야 돼. 우리말로 적어놔도, 우리말로 해석을 적어놓은 걸 봐도 무슨 소리지 하고 당연히 금방 알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문 읽고 밑에 특히나 요거는 지금 21번은 보면 뭐 약간 예외가 될 만큼 밑에 지문도 어려워. 밑에 지문도 뭐 한 줄도 아니고 막 두 줄씩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래서 지문도 길고, 그러니까 선택지도 길고 좀 어렵다고. 그래서 처음에 21번부터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웬만하면 간단하게 이 전체를 다 100%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밑에 선택지를 찾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이 문제를 아마 낸 인간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냈을까. 어디서 발췌해가지고 그럴듯해 보여 그러면서 냈겠지. 근데 이런 것들 100% 이해를 못해도 한 60%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전체 문장 중에서 다 꼼꼼히 안 하고도 이쪽 뒤쪽 부분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뒤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의미의 과학은 어떤 without regard to the root 뿌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몸통에서부터 과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걸로 보니까 아까 전에 데카르트의 나무가 뿌리, 몸통, 뭐 열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에서 결국은 과학이 그런 어떤 이 뿌리, 즉 어떤 이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적인 것, 그냥 이해만 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 이런 철학적인 그런 어떤 근본으로부터 과학이 디태치드 벗어나서 이런 피지컬 프린시플, 물리적인 원칙, 즉 몸통에 해당하는 좀 중급 수준이면 일반적으로 알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 말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원칙에 근거를 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걸로 과학이 시프티드, 옮겨갔다 해서 1번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슨 소린지 이 정도가 좀 되겠다. 나머지 말들보다는 그래도 1번이 조금 더 답일 것 같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돼야 돼. 이것도 저는 솔직히 이거 21번 처음 보는 말이거든요. 처음 보는 말이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번만 읽어보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거 영상 이렇게 하면서 이 글을 100% 이해해가지고 1번이다.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것들 다 2, 3, 4에 적혀있는 말보다는 1번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니까 1번이 저 위에 The tree was cut in the middle. 나무가 중간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기본 뿌리에 해당하는 게 없고 몸통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으니까 여기처럼 이런 philosophical foundation, 이런 철학적인 근본에서 벗어나서 뭔가 physical principle을 근거로 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걸로 과학이 옮겨갔다는 저 말이 왠지 더 맞을 것 같아서 1번이라고. 또 1번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100% 이해가 되고 하면 좋겠지만 이런 정도 수준의 글을 보면 처음부터 100% 이해된다는 거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읽고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답인 것 같아 하고 답을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21번에서 막 잡고 막 5분 10분씩 잡고 있으면 뒤에는 결국은 나중에 못 풀어서 이거 3점 날리고 그냥 대충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찍고 넘어가고 뒤에 45번까지 다 풀어서 뒤에 장문독해에서 문제를 틀리지 않은 문제를 다 맞추면 오히려 그게 더 점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 21번 이런 것들 어려운 거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잡지 말고 여기서 쭉 읽으면서 또 지문까지 선택지까지 쭉 읽으면서 그래도 이게 조금 답인 것 같아 하고 진짜 한 2, 3분 만에 답 체크하고 넘어가서 다른 거 다 보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21번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괜히 여기에서 막 오랜 시간 잡아가지고 뒤쪽에 다 찍지 말고 그게 진짜 필요한데 왜 우리는 막 뭐 했다가 막 뒤로 갔다가 앞에 갔다가 막 장문독해가 쉽다고 장문독해 갔다가 또 다른 거 했다가 나중에 어려운 건 제일 나중에 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맨날 성적이 그렇게 엉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18번부터 쭉 45번까지 푸는데 중간에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있으면 한 읽어보고 2, 3분 만에 이게 답인 것 같아 하고 자기가 그래도 제일 답일 것 같은 거에 체크하고 넘어가고 다른 문제 풀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보고 혹시나 시간이 안 남으면 그러면 그때 자기가 이게 답일 것 같아 하고 찍었던 게 답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아무리 또 보고 한다고 볼 때마다 더 그 짧은 시간에 시험 치는 거 짧은 시간에 볼 때마다 더 명확하고 막 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더 막 시간에 쫓겨서 더 정신 못 차리고 더 오히려 보면 볼수록 헷갈리게 되는 거니까 적당히 읽고 이게 답일 것 같아 싶은 거에 찍어. 그래서 최대한 그 45분까지 문제를 제 시간 안에 영어 문제 푸는 시간 안에 다 45분까지 푸는 걸 제일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조금씩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45분까지 푸는 것들을 좀 해놓으면 그리고 그때부터는 또 평소 공부하는 것들이 또 쌓이다 보면 그 시간이 조금씩 단축돼서 나중에 한 5분, 10분 뒤에 충분히 또 앞에 한두 문제 정도는 더 한번 살펴볼,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 만한 시간이 나온다고. 무조건 45분까지 제 시간에 푸는 걸 제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으라고. 고등학교 1학년도 똑같고 2학년, 3학년도 다.